기후 동행 카드이죠. 그러니까 기후 동행 카드는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개개인이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만든 하나의 사기입니다. 아까 방금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올해 4월 7일분로 기후동행 카드가 100만 장이 만들어졌답니다. 모바일과 뭐 실물까지 해서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00만 명이 그냥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단순하게 교통비를 아끼는 그런 용도일까? 아니면 사람들을 뭔가 추적하는 기능이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이번 갖다 보니까 뭐 좀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이 쓰니까. 그래서 어 그냥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고, 이건 나중에 보면 기후동행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후동행 카드란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죠?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그리고 친환경 교통, 뭐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동행 카드 사용 가능한 지역이랑 노선을 보게 되면 뭐 그냥 대충 이래요. 뭐 하여튼 서울에서 이름만 쓸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는 서울, 경기 일부 일반 시내에서 버스가 가능한 겁니다. 버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서울시 지금 인구가 940만, 뭐 그리고 뭐 경기도 이렇게 연결된 곳에 뭐 이렇게 된 곳에서 100만 장 이상 팔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10명 중 한 명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양입니다, 사실.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쓰고 있다가 아니라 100만 장, 4월 7일부로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버스 연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기후 동행 카드 신청 방법인데 모바일 앱 신청과 실물 카드 두 가지 신청이 가능하다 돼 있는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후 동행 카드는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합니다.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는 아마 NFC 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폰에는 이 칩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티모니 페이 앱을 설치가 필수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1단계 스마트폰에서 티모니 페이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 안드로이드, 구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아이폰은 쓸 수가 없습니다. NFC 카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앱 실행 후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휴대폰 인증 필수입니다. 티머니 페이 앱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설치를 하고, 뭐 요금 설정한 이후에 요금 뭐 선결제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정기권이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스마트폰 후면을 단말기에 대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에 뭐냐, NFC 기능과 티모니 앱의 위치 권한 및 접근 설정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정상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 권한 및 접근 설정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위치 추적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가능한 게 아니죠. 그냥 기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실물 기후 동행 카드. 실물 카드가 모바일 기기가 사용이 어렵거나 실제 카드를 소지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판매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 때 기후 동행 카드가 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드 수령 후 모바일 사용자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티머니페이 앱에 등록 또는 오프라인 충전기를 이용한다는데, 오프라인 충전기는 어디에 가면 되냐 그러면 전철역에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카드 안 받습니다. 거기는 현금만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하냐? 티머니페이 앱에다가 앱을 사용을 하겠죠. 실물 카드를 소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티머니페이 앱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요금제 선택 후 정기권 충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 카드를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해서 사용한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실물 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하고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조회 가능. 앱이랑 카드랑 연동된다는 뜻이에요. 앱이랑 카드랑 연동이 되고 있다. 예,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을 쓰든 실물로 쓰든 앱이 꼭 뭐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나 이런 거 다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가격은 이렇다 요겁니다. 예. 그래서 기후 동행 카드 부정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냐?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 가장 흔한 부정 사용의 유형이고 친구, 가족 등 지인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부정 사용.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 사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이 부정 사용을 어떻게 적발할까 이거예요. 만약에 카드를 쓴다고 사용을 해요. 근데 친구가 쓰는지, 가족이 쓰는지, 지인이 쓰는지 어떻게 적발을 하냐? 이거죠. 카드인데. 예. 그래서 봅시다. 부정 사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면 뭐 운임의 30배를 낸다. 부정 사용이 적발된 카드는 즉시 사용이 정지되거나 회수. 부정 사용 적발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 기후동행 카드 구매 및 이용이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개인 정보와 다 연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 예. 그리고 부정 사용 발견 시 신고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견 시 누가 부정 카드를 쓰고 있다 발견한다 해당 교통수단의 영무원에게나 승무원에게 신고. 뭐 이런 일은 겨우 거의 없겠죠. 누가 뭐 남편이 쓰는지 마누라가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주 묻는 질문을 봤더니 가족끼리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기후 동행 카드 1인 1카드 원칙.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실 신고 전에 타인이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해당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정으로 사용하는 거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교통기관 직원의 불시 검사 또는 시스템 모니터링. 이게 뭘까요? 시스템 모니터링이. 그 다음에 시민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부정 사례 적발. 근데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시스템 모니터링. 이게 불시 검사. 난 불시 검사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시스템 모니터링이라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거 봅시다. 5월 24일 날 서울경제인데 지하철 요금 200만 원 나왔어요. 청년인 청하단 50대 남성이 최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청년이 사면은 5만 8천 원에 살 수 있고 39세 이상이 사면 6만 5천 원에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5만 8천 원짜리 사고 청년인 척하고 사용하다가 걸려가지고 뭐예요?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됐다. 이겁니다. 예. 근데 한번 보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 동행 카드로 인한 총 손실액이 1,341억 원에 달하고 이 중 675천만 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부담,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 아니, 이렇게 몇 달 만에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묻고 있느냐?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합니까? 근데 특히 4월 기후 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으로 지난 한 달 동안 1억 5,200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렸다. 어떤 식으로 부정사용을 했느냐? 성인이 청소년 카드를 쓰다가 걸린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그거와 또 뭐냐 그러면 뭐 1인 1카드로 해야 되는데 한 카드 하나로 2인 이상이 사용하다 돌려 쓰다가 적발됐다. 돌려 쓰다 적발됐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있어요. 제가 쓰다가 제 친구한테 빌려줘. 야, 네가 써라 하고 나 오늘 안 쓴다. 근데 이게 적발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과연 시스템 모니터링이 뭘까 이거죠.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로 그렇다는 거죠.
추적 기능과 추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100만 명이 지금 이거를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후 동행 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자신을 추적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 썼을 때 단 4달 만에 천 몇백억의 손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모든 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이거죠. 참 이상한 걸 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한번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아니, 그 카드에 추적 장치가 있든 뭐 앱에 있든 음. 간에 그 사람하고 일치 매칭을 시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 블루투스 비컨으로 추적하는 거 코로나 확진자를 추적한다라면서 이들이 비컨 CTS를 깔아놨고 사람들 몸 안에서 블루투스 신호가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340억이나 저렇게 부정사용 막 잡아서 손실 이걸 했을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적발됐다라는 건데 이- 적발은 돼서 네. 1억 얼마를 물렸고 그걸 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돈 내고 사용했을 때보다 1340억 원의 어떤 그냥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지. 그 예. 자체만으로 그냥 적자를 보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미친 짓이. 만약에 1년을 하게 되면은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 거지. 그걸 세금으로 다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기후 사기만 안 쳐도 얼마나 사람들이 세금도 덜 내고 그런 걸 더 좋은 데다 쓸 수 있는데 보면은 하여간 뭐 하긴 뭐 정부 자체가 사람들 통제하는 시스템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진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만 장이 4월 7일 날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면은 서울에 940만 명 정도거든요. 10분의 1. 뭐 경기권까지 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서울, 경기 뭐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거기서 약 한 10명 중에 지금 11 몇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냐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통제 추적 감시 시스템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뭐냐 이거죠. 예.